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V3의 정말 탁월한, 정말 기가 막힌 요금제, 환경부가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요금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받았던 댓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동차 못 만들어서 안달이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모터 생산 설비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막혀버린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공급 부족 상태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테슬라는 이렇게 생산력을 가질 수 있게 됐냐, 전기차면은 이런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없어 난린데 테슬라 생산 늘린 3대 비결. 네,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이 기사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이걸 읽어보면서 와, 이 기자님이 정말 인사이트가 좀 있으시구나. 와, 대단하다. 간만에 읽었던 전기차 뉴스 중에 가장 영향가 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은, 테슬라는 이 통합 OS 그리고 통합 ECU 이런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차량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ECU, RN, MCU, 여기서 말씀드리는 MCU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인데, 이것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딱 4개인데, 다른 차는 이 테슬라 모델 3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필요한 여기에 들어가는 MCU가 거의 수십 개에서 100개 정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일단 통합된 이런 MCU, ECU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으로 쓰이는 반도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둘째로, 테슬라 차량들은 라인업이 굉장히 단순하고 옵션을 넣는다고 해서 뭔가 이런 반도체들이 추가되고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차에 FSD를 안 넣고 출고해도 FSD를 위한 하드웨어는 전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테슬라는 라인업도 적고 옵션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이런 반도체 칩 자체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쪽을 공급하는 라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매니지먼트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직접 반도체 회사와 이래 다이렉트로 이렇게 뭔가 오고 가고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3가지 원인을 꼽고 있는데, 정말 이 기사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본 주제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정말 특이한 요금제 관련해가지고, 네, 테슬라가 최근에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렇게 V3 충전소를 개소하면서 기존의 슈퍼차저 V2 120kW급 충전 가격을 내려봤습니다. 기존에 313원, 1kWh 충전하는데 313원이던 거를 이제 280원으로 인하를 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요금 인하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네, 기존의 속도는 좀 느리니까 좀 싸게 쓰시라. 이 정도면은 기존의 환경부 공용 급속이 255원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25원 차이고, 충전 속도는 큰 차이가 나죠. 테슬라 슈퍼차저 V2는 이 120kW급 혼자 쓰면 이 속도가 나오니까 반절로 써도 사실 차 데모보다는 훨씬 빠른데,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오늘 본 주제, 정말 충격적인 분당 요금제를 새롭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 V3는 그냥 네가 1분 동안 충전하면은 327원 과금을 할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요금제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은 좀 손해인가? 이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한 이득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V3 충전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죠. 이 영상을 올리면서 얻은 데이터가 또 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허접한 그래프라도 제가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배터리에 따른 충전 속도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시간 아니니까 네, 이거 참고하고 보세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테슬라 아까 너 이제 뭐라고 했냐, 이제 분당 요금제가 이득인지 아니면 손해인지도 알 수 있겠죠. 퍼센테이지당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다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10%일 때는 충전 속도 133, 배터리가 15%일 때는 충전 속도가 232, 이런 걸 보면은 1kWh당, 그러니까 이 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1kWh를 충전했을 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V2보다 더 저렴할 때예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빠르면은 그만큼 분당 충전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때는 훨씬 속도가 빠른
빠른 상태에서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 모델3 롱레인지고요. 그러니까 250kW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프리 컨디셔닝까지 했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꽂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속도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을 하고 물렸을 때 이런 속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슈퍼차저로 거의 70%까지 70%에서 80% 사이에서 이게 역전될 것 같긴 한데 70% 아래로는 되려 슈퍼차저 V3를 충전하는 게 되려 가격이 저렴하고 심지어 속도까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얘는 속도도 빠른데 가격까지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역전이 되지만 이미 이 아래에서 이거보다 싼 곳에서 이득 봤던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되는 거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훨씬 쌉니다. V3가. V3 제속도가 나오면은.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싸게 충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90% 100% 이렇게 물리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초급속 충전기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80% 되고 90% 되면은 충전 속도가 이거보다 훨씬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당 요금제를 적용하는 이 환경 속에서는 이제 훨씬 비싸지는 거예요. 슈퍼차저 V2에 비해서. 그렇다고 속도가 넘사벽으로 빠른 것도 아니고 여전히 느린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7, 80% 정도 충전되면 알아서 뽑게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꽂고 있으면은 요금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점이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점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회전이 잘 되니까 저 사람 금방 충전하고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 기다리는 사람 와가지고 충전하고 이러면 정말 네, 유토피아? 이게 바로 유토피아 아닌가?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저렴한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거는 배워야죠. 네, 배워야 됩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슈퍼차저 V3 250kW급 충전기이기는 하지만 이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나 모델Y 스탠다드 레인지는 이 속도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좀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차에 대해서는 이득이지만 스풀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V2보다 좀 비쌀 수가 있다. 큰 차이가 안 나면서 비쌀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좀 롱레인지가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부도 초급속 충전기를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사 보면은 오늘도 지금 이 맨날 나와요, 이 기사가. 아이오닉 18분이면 충전한다. 주행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충전이 빨라요.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휴게소 16곳에 이제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방법 이렇게 분당 요금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기다리는 사람도 덜 기다릴 수 있고 충전하는 사람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이렇게 빨리 돌릴 수 있으니까 충전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좋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휴게소 350kW급 충전기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공용으로 이 핀 말고 이 환경부 350kW급이라면은 이게 공용 충전기니까 여기에다가 이 350kW급을 받지 못하는 코나 니로가 와가지고 꽂아도 어떻게 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공정하게 돈을 내고 있고 속도가 느리긴 해도 이게 40분 동안 난 40분 동안 그렇게 충전하는 건데 내가 속도가 늦던 말던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고 정말 코나 니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도 근데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350kW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오닉5 오너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렇게 좀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아이오닉5는 싸게 하고 코난 1호는 비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충전기를 좀 나누게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정말 그럼 차별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분당 요금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온전한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제 이용을 하겠죠. 350kW급 충전기를. 반면에 아쉽지만 코나, 니로, 봉고 뭐 이런 차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350kW는 제대로 못 받는 차를 굳이 여기다 꽂을 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물론 충전소가 전부 다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비어있고 나는 비싼 요금 지불하면서까지 할래라고 하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100kW급도 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100kW급에다가 충전을 하지 굳이 350kW급 가가지고 난 40분 동안 난 충전할 권리가 있어 하고 꽂는 일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 관계자 분들은 이 테슬라의 좋은 것들 이 분당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아이오닉5도 이제 350kW급 충전기를 이용하는데 경쟁자가 정말 이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니까 충전기의 인프라 면에서도 되게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고 회전율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도 초급속에 한해서는 이런 요금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보다 낮은 충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낮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요금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지금 보면은 전기차 카페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거기 40분 제한을 걸어놔도 40분 지나서 다시 꽂고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이거 지금 영업용이라서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영업용 아니신 분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충전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난장판인데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분당요금제를 적용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전기차가 아이오닉5, EV6, 테슬라 차량들처럼 이런 굉장히 빠른 150kW 이상의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차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정말 50kW, 40kW, 실제로 모델 3는 차 데모 이용하면 막 33kW 이런 느린 속도로 충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느리게 충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kWh로 이렇게 충전하는 게 되려 더 이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전 속도가 안 나오는 곳에다가 이 분당 요금제를 어설프게 적용을 하면은 이거 뭐 그냥 충전 요금만 더 비싸지는 거예요. 대신에 100%까지 꽉 끊어가지고 충전하는 사람 막을 수 있겠지만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왜 급속 충전기에서 100%까지 또 충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모든 전기차가 테슬라 모델 3처럼 이제 주행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뭐 봉고나 그 밖에 뭐 주행거리 200-300 언저리 나오는 그런 전기차들이 많아요. 그런 전기차들은 급속에서도 이 제대로 뭔가 장거리 하려면 어쩔 수 없이 100%를 그렇게 채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거기다 분당요금제를 적용하면 이제 뭐 진짜 이게 죽으라는 거냐. 정말 진짜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좀 속도가 낮은 50kW급, 100kW급에 한해서는 기존에 있는 킬로와트시당 과금하는 그런 요금제를 유지하되 200kW급, 그 이상 350kW급 공용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슬라의 슈퍼차저 V3처럼 분당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는 이거 보시면은 다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무튼 테슬라의 공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테슬라는 이런 것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차저를 저녁 시간에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가 몰리는 시간 낮에는 이 요금제를 그대로 받지만 이 슈퍼차저를 좀 덜 쓰는 시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킬로와트 시당 겨우 90센트? 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kW 충전하는데 100원이에요. 미국인데 100원밖에 안 해요. 이 정도면 그냥 우리나라 완속보다 저렴한 속도로 슈퍼차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전 비용을 저렴하게까지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슈퍼차저 무조건 쓰죠. 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 완속 충전기는 이런 심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도 이런 심야 전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 환경부 공용 급속 충전기는 이런 심야 전기, 심야 할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부 같은 경우도 이런 심야 충전에 대해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면 좀 더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인프라가 좀 더 좀 좋아진 것 같네? 환경부가 신경 쓰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환경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몰릴 때 하는 것보다 좀 안 쓰는 시간에 몰려놓으면 이제 낮에 과부하가 좀 약간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0kW급 얘기만 해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200kW급도 그만큼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거의 뭐 1000기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테슬라 DC 콤보가 나오면은 이거를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200kW급이니까 어댑터 인증 얘기도 이제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50kW급 충전기에만 너무 목숨을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350kW급이 32기가 나오면 200kW급은 1000기, 100kW급은 이거보다 더 많이 깔리니까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인프라는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네, 물론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350kW급 충전기만 늘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또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말을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좀 빠르다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다루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